우열하게 쫄깃해. 이게 이제 고소한 향이 나면서 이렇게 가벼워지는 거예요. 균이 다 예, 다 있어요. 이렇게 하얗게 백곡균하고 황곡균하고 있지. 흑곡균하고 푸른 곰팡이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속성장으로서의 조건을 충족시킨 거예요. 잎팥이 준비되어 있고, 그게 토종팥 중에 예, 잎팥. 예. 네. 자, 이쪽으로 당겨서 볼게요. 네, 이렇게. 이건 잎팥이에요. 잎팥. 잎팥이라고, 네. 약팥이라고도 알려져 있고, 약팥. 예. 아하. 염증을 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옛날에 약이 없던 시절에 맛있는 장을 이렇게 담아서 먹는 것만이라도 그래도 약이 되는 식품이었던 거예요. 그보다 조금 더 작은 것 같습니다. 예, 작아요. 네. 근데 약팥이고, 아하. 옛날부터 그 야생에 가까울수록 원래 작은데, 네. 계량이 될수록 좀 큰데, 네. 이거는 진짜 야생에 가까운 그런 네. 토종 느낌이 납니다. 네. 네. 이 특징이 있어요. 네. 하얀 눈이 있죠. 네네네. 네. 여기에 약성이 있어서, 근데 여기 이런 부분에 염증을 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신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붓고 그러면 한의원에서 잎팥을 처방을 했어요. 잎팥을 한 일주일 정도 먹고서 나를 만나러 와라. 그 전에는 약 안 줄 테니까 잎팥을 먹고 와라. 이렇게 해서 잎팥을 처방을 해서 이제 잎팥을 죽을 써 먹던 밥을 해 먹던 떡을 해 먹던 그렇게 네. 와서 네. 이제 그 한의사를 만나고 약을 지어갔고요. 네. 그뿐이 아니라 이제 네. 여기에 이게 안 버무려지잖아요. 그래서 네. 콩이 조금씩 들어가요. 네. 팥 자체로만 하면 잘 안 안 되기 되니까요. 때문에. 그리고 네. 이제 요것도 무슨 이게 좀 토종팥이에요. 이게 보면은 콩, 이거는 네. 선비콩이에요. 선비콩인데 네. 요거는 이제 푸르데 밤콩이고, 근데 사실은 토종콩이 조금씩 이렇게 하얀 콩만 하지 않고 조금씩 들어가요. 왜냐면 토종이 주는 맛은 남다르거든요. 그래서 아하. 팥장이 맛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 두 가지만 들어가니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거. 자, 이거예요. 안전뱅이 네. 통밀이에요. 안전뱅이 통밀. 예, 밀이 안 들어가면 팥장이 아니죠. 그래서 네. 이게 어떻게 하냐면 이게 생가루가 아니에요. 생가루가 아니에요. 네. 이거를 씻어서 이게 불려. 아니요. 안전뱅이 통밀. 통밀. 네. 통밀인데 되게 네. 이렇게 노랗네요. 네, 볶았어요. 왜냐면 볶았어? 이게 익은 재료가 들어가는데 안 익은 네. 그 밀가루가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밀을 씻어서 불려요. 아하. 불려서 쪄야 돼요. 쪄서 말려요. 말려서 볶아서 가루를 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네. 고소한 맛이 배가 되고, 아하. 이제 이렇게 어울려서 만들어지는 게 이런 거예요. 네. 판매주. 요게 이제 판매주입니다. 우리 네. 사진에서도 이렇게 접했던 네. 이렇게 되게 참 예쁘장하게 네. 이렇게 해서 네. 저기 안전뱅이 통밀도 들어가지만 이 통밀 가루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요 네. 팥장 할 적에는 네. 콩도 들어가고 팥이 팥하고 들어가고 옛날에는 두 가지만 했는데 네. 그 만난 가서 콩하고 콩이 좀 많으니까 콩이라고. 예, 네. 이렇게 해서 콩도 들어가서 요렇게 세 가지를 요 세 가지 재료를 해서 예. 요렇게 지금 팥장 매주를 네. 요렇게 만든 것이고 네. 네. 이거는 냉문동이에요. 냉문동이고요. 이건 다시마. 냉문동. 이거는 표고버섯이에요. 다시마고 네, 표고버섯. 네. 네. 그래서 이거를 팔팔 끓일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이제 정량을 타서 이제 넣고 간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찹쌀 가루를 넣고서 여기서 죽을 좀 끓일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 가루가 잘 어우러질 수 있게 하는데 맛난 맛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쪽에 있는 거는 고추 씨앗 가루고요. 이거는 이게 고추 씨앗 가루. 네. 네. 그리고 부드러운 맛을 고소한 맛을 주기 위해서 겉피팥이에요. 볶은 거예요. 껍질을 겉기팥을 볶았어요. 네. 가루를 만들었고 네. 이거는 조청이에요. 맛난 맛을 주기 위해서 약간
조금 들어갈 거예요. 안 넣어도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네, 한번 물이 만들어 볼까요? 네. 이제 물이 끓어야 돼요. 네. 수동 과정부터 다 보여드리느라고 네. 물을 끓일 겁니다. 네. 자, 지금 자, 끓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재료를 좀 넣어볼게요. 고게 네. 맹문도. 맹문도. 네. 맹문도를 이거는 누룽지 맛이 나요. 누룽지 맛. 네. 아하. 이거는 쪄서 잘 쪄서 볶은 거기 때문에 맛있는 맛이 나고 네. 이거는 다시마. 네. 다시마. 이거는 표고버섯 말린 거고요. 표고버섯 말린 네. 거. 이렇게 저는 넣었는데 여러분들이 있는 재료를 넣으시면 돼요. 무하고 대파하고 네, 이렇게 표고버섯 이런 걸로 해서 맛있는 채소를 만드세요. 맹물보다는 이게 맛있을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맛있게 조금 만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해서 네. 맛있게 만들어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이 우린 물을 가지고 네. 나중에 팥장을 판매주 가루 우리가 넣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역시 끓이는 걸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재료를 넣으니까 네. 이게 맛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자, 서서히 일단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자, 그럼 이거 좀 기다려야 되는 거죠? 네, 그래야 되는 거죠. 한 얼마나 걸리는지. 이거 금방 끓어요. 금방 끓으면 끓여서. 여기에다가 이제 찹쌀 죽을 쓸 거예요. 이걸 다 건져내고. 조금 시간이 되시면 원래 네. 이제 좀 더 풍부하게 이렇게 좀 긴 시간으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오늘은 이게 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시간 미리 관계상 끓여놓고 싶었는데 여러분한테 다 보여드리려고 그렇지. 이렇게 다 미리 끓여놓지 않았어요. 끓여놓으면 좀 쉬워요. 그렇지. 다 그럴 수 있지만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함께 따라하실 수 있도록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금방 끓습니다. 자, 일단은 네. 자, 그럼 선생님 그럼 요 끓는 동안에 네. 한번 질문을 네. 한번 드려보도록 하고 또 요 지금 네. 실시간으로 지금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그러네? 그러세요? 왜 그러지? 들리나요? 네. 네,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소리가 들린답니다. 네. 네, 일단 선생님께서 이 팥장을 만들게 된 네. 어떤 뭐 계기랄까? 네. 동기가 있으실 텐데 어떻게 하시게 됐습니까? 팥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도 장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항상 그 집에서 장을 담아 먹었기 때문에 네. 옛날에는 할머니가 엄마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를 보고 자랐고 엄마가 만드는 거를 보고 자랐고 내가 결혼해서는 저 깡촌으로 시집 갔기 때문에 마트도 멀어서 홀시아버지 모시고 사는데 이 장을 어디다 뭘 사 먹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런 것도 사서 나르는 것도 굉장히 흉거리였어요. 옛날에는 그렇죠. 저 집에는 장도 사 먹는데 저 집에는 우유를 애들한테 물같이 준대 이런 것도 다 흉이라 그거 다 담아 먹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살았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게 장을 계속 만들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까 옛날에 할머니가 만들어준 집장이 먹고 싶은 거예요. 집장이. 집장. 네. 그래서 집장을 엄마한테 물어보면 몰라 옛날 오래돼서 모르겠네. 그리고 할머니는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만난 게 이제 그 옛날에 이렇게 장을 담았더라 이렇게 장을 담았더라는 책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에서도 보고 자료도 찾아보고 이렇게 할머니들 이렇게 계신 곳에 가서 이제 할머니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 본 거예요. 조금씩 만들어 보고 그러다 보니까 자료를 찾다 보니까 다른 장들이 그 외의 장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뭐 상실장도 있고 상실장, 도토리로 만든 상실장. 맞아요. 그러니까 감저장, 고구마장도 있네 그런 것도 알고 팥장도 있네. 신기하다 이거는 속담에도 있는데 이러고 연구해서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하는 거짓말을 보통 이제 얘기를 할 적에 하는데 진짜 팥으로 메주를 쓰는 거죠. 네네 맞아요. 그래서 어떤 팥으로 할까 하다 신달거리 팥도 있고 제팥도 있고 붉은 저팥도 있고 여러 가지 팥이 있는데 그 중에 토종팥이 뭔가 하고 찾아봤어요. 토종팥이
앵두팥도 있고 네. 이팥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 팥이 보니까 옛날부터 약팥이라고 이렇게 네. 말씀들을 많이 해서 요 팥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많이 버렸어요. 많이 버리기로 하고 실패도 많이 하고 그랬답니다. 네, 자 이렇게 돼서 팥장을 수없이 연습을 하면서 만들었고요. 요 팥장 메주를 보여드릴까요? 네, 그러시죠. 네. 자, 요 팥장이 네, 팥장. 네, 요게 이제 요 팥장. 이렇게 참 예쁘게. 이거 참 장흥에 가면 청태차라고 청태전차라는 것이 있듯이. 그것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참 예쁘게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이제 보통 메주를 이렇게 잘게 하는 것은 일단 뭐 대체적으로 일단 금말림을 우선 아주 수월성이 있죠. 이게 작아야 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하면 그래도 좀 빠른 시간 안에 또 그래도 얇을수록 좀 빨리 어느 정도의 두께가 되면 좀 빨리 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메주가 작으면 빨리 뜨고요. 이 팥은요 약간의 신맛이 있는 거예요.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게 빨리 띄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빨리 잘 못 띄웠다 그러면 얘가 신맛이 나요. 신맛이 나고 실패를 해요. 신맛이 더 날 수가 있구나. 네, 여기서 확 신맛이 들어와 버리면 장이 버려요. 그러니까 조그맣게 띄워야 빨리 뜨고 요게 빨리 걸어서 널어서 요거를 건말림을 해줘요. 그랬다가 마르면서 뜨면서 했고, 왜 또 이렇게 했느냐면 옛날에는 지금은 방이 그 딸방, 아들방, 부부방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강아지 방도 있듯이.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만 옛날에는 방이 딱 2개밖에 없었어요. 자, 이제 벌써 끓었죠? 여러분 이제 좀 펄펄 이렇게 좀 끓고 있습니다. 자, 요 한번 끓는 모습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이렇게 지금 펄펄 끓고 있어요. 요렇게 이제 이렇게 끓으면 된 거예요. 이제 꺼볼게요. 자, 그리고 나머지 다 못한 얘기를 풀어갈게요. 요게 식어야 돼요. 식어야 돼요. 오케이. 식는 동안에 또 다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팔팔 끓였어요. 이제 요거를 이렇게 거를 딱 걸릴 거예요. 이렇게 맛있게 이제 끓었고요. 이제 준비가 됐어요. 많이 끓고 있습니다. 와. 이제 다 끓었어요. 이게 좀 성능이 좋은 전기레인지 같습니다. 자, 아까 다 못한 얘기를 풀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디다 띄웠느냐, 이렇게 말려서 띄우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게 정월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월에, 지금 정월이잖아요. 정월에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랐을 때 이렇게 엮어요. 왜 엮었겠어요? 공간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처마 끝에다 매달았던 거예요. 그러면 사통팔달 바람이 불면서 공기 중에 있는 중사가 여기 와서 영양 덩어리잖아요. 여기 와서 붙어가지고 여기서 맛있게 숙성이 되도록 바람이 잘 부는 처마 끝에 이렇게 걸어놨던 거예요. 그래서 공간도 줄이고 많이 필요 없이, 이건 극장이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 줄줄이 몇 개만 걸어놓으면 충분히 맛있는 장을 드실 수 있었어요. 이게 급장이라고 혹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네, 맞아요. 급장은 빨리 먹는 것이 급장이라고 하죠. 왜냐면 조금 만들어서 빨리 먹는 거 두고 1년 내내 막 칼로리도 넣고 먹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급장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럼 이렇게 만들어서 요 형태로 만들어서 건조하고 띄우는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거는 한 달에서 한 달 보름 정도, 2달이면 모든 걸 다 먹었어요. 지금 만들면, 지금 이거 팥장매주를 만들잖아요. 그럼 언제 드실 수 있냐면 언제 드실 수 있냐면 그 이제 지금 막 풀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막 나물이 나오기 시작하죠. 산나물이 나올 때쯤, 그리고 이제 겨울에 동면한 상추가 커서 이렇게 그 싸서 드실 때쯤 요게 담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담는데
요 팥이 요만큼. 네. 네. 자. 요만큼이면. 네. 토종팥 중에 이 팥이라고 하는 팥이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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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정도면은 3kg가 수확이 돼요. 그래서 이게 한 평 이상을 이렇게 2알이나 3알을 심으면 한 평. 이게 이렇게 장악하고 커요. 아. 이렇게 장악을 하고 크기 때문에. 네. 그리고 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풀을 이기는 팥이에요. 다른 팥들은 풀한테 져서 이리저리 흩어지고 땅에 벌벌 기다가 네. 그루브 가다가 그 땅에 붙어서 막 썩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얘는 풀을 이기고 커요. 그래서 딱 장악하고 크는데 언제 심냐? 4월에 심어요. 곧 심어야 되죠. 얘는 1모작이에요. 2모작하면 다 실패해요. 익지도 않고 그냥 그 다른 사람들은 감자를 심었다. 감자를 수확하고 그 뒷구루로 팥을 심는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4월에 심어야 돼요. 그래서 이 팥은 유년기가 있고요. 청년기가 있고 그 장년기가 있어요. 유년기를 지나야 얘가 이파리가 많이 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막 넝풀이 뻗어요. 그 다음에 이제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가 되는데 10월쯤 수확하면 돼요. 9월부터는 여무는데 얘 너무 기특한 게 뭐냐, 다른 팥들은요 성질이 급해서 다른 팥이 있거나 말거나 톡 터져서 다 흩어지거든요. 근데 얘들은 안 그래요. 막내가 다 익을 때까지 얘가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기다리다가 꼭지가 대여섯 개 이렇게 다 붙어서 기다리고 있다. 이 추울 때 이게 원투형으로 뿌리가 하나 붙어요. 이렇게 그 줄기마다 뿌리가 내리지 않고 원투형으로 하나 있어요. 그럼 거기 있는 걸 딱 끊어가지고 이불처럼 둘둘둘 말아서 털면은 그냥 쌀처럼 와 떨어져요. 그래서 가만 쌤 직접 농사를 하시나요? 농사도 저 봐야지 사람들한테 계약제를 시켜주죠. 그렇지 않으면 계약제를 했다 다 실패해서 들어. 심었는데 열매가 없어요. 나는 그러면은 씨앗 대출해준 걸 씨앗도 못 받아요. 씨앗 대출을 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 지역에서 나는 거를 지금 100% 쓰려고 씨앗 대출을 해주고 이 지역에서 계약제를 해서 다 받아서 씁니다. 그래서 귀농한 분들이 처음 만나서 난 이걸 좀 해보고 싶어. 우선 내가 먹는 걸 해보고 싶어 해서 토종 종자를 손을 대요. 토종 종자. 그리고 밭을 어떻게 꾸며요? 기가 막히게 꾸며요. 내가 먹을 거니까 기가 막히게 꾸며서 그 농약도 안 되고 비료도 안 되고 열심히 가꿔요. 근데 뭘 가꿔요? 토종 종자를 가꿔요. 토종을 가꿨어요. 근데 막상 이걸 해서 귀하게 해서 갖고 왔는데 어떻게 해요? 팔 데가 없어요. 팔로 가. 그래서 쩔쩔 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사서 이걸 가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시구나. 이제 어지간히 식었는데 이거 한번 이렇게 조금 그래볼까요? 걸러볼게요. 이거 걸러서. 제가 이제 여기다가 큰 걸로 가서 싹 걸르려고 이렇게. 요거 좀 손으로 가져야 되는데. 요거를 보세요. 보면은 색상이 이렇게 우러나왔죠. 이렇게. 이거 찍어보세요. 지금 이게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뭘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요렇게 아까 그 다시마, 맹문동, 표고버섯을 이렇게 이제 다시 뿌려서 다시 끓일게요. 다시 또 이렇게 끓여야 한번 더 되냐면 여기다가 찹쌀죽을 쓸 거예요. 찹쌀죽을 여기다 찹쌀죽을 쑤어서 이걸 좀 식힐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방 끓어요. 오케이. 이쪽으로 화면으로 오셔야 돼요. 아니 제가 이걸 꺼내야 돼서 이거를. 작년 9월에 그 제가 그 진주에 그 정규하 교수님이라고 우리 그 토종콩 한국콩연구소 소장님을 한번 뵌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거기에 그 정규하 교수님 같은 경우 한 7천여 종의 우리 그 토종콩과 또 야생콩에서 토종콩까지 이렇게 그 유전 자원으로 가지고 계신 교수님이신데, 그 중에서도 이제 거기에 현지에 가서 이렇게
재배하는 걸 이렇게 봤습니다. 보니까 과연 저게 콩일까 하는 콩과식물이라고 하는데 진짜 참 우리 그 경상도 말로 뭐라 그럽니까? 네, 아주 좁쌀만한 진짜 좁쌀만한 그 정도의 그 크기인데 지금 이 좀 전에 이러한 토종팥 중에 이 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느낌이 나는 그 정도로 아주 작은 겁니다. 이런 것은 제가 그때 그 정 교수님의 그 말씀을 들어봐도 아주 그 야생성이 있는 아주 그 좀 바이탈리티가 이게 좀 센 그러한 품종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선생님 네, 물이 끓어요. 이제 끓고 네. 네. 끓어서 그러면은, 제가 네. 찹쌀을 정량을 아까 찹쌀 준비하셨죠? 네. 찹쌀을 불렸어요. 네, 네. 불려서 빻은 건데 여기다 아하. 넣어서 네. 끓여볼게요. 네. 찹쌀을 네. 네. 이거 제가 이거를 정식으로 찹쌀이 좀 들어갑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네. 이렇게 하는데 여기 찹쌀로 이제 죽을 끓여요. 네. 이걸 맛있게 끓이고 이렇게 잘 끓으면 네. 이걸로 반죽을 할 거예요. 네. 찹쌀 풀을 일단 끓이는 거네요. 네. 왜냐면 이렇게 전분질이 들어갔을 때 음. 팥장이 조금 단맛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끓이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네. 역시 이제 저도 뭐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주로 이제 투장 쪽으로 네. 뭐 우리 일반 일반 대두만 가지고 이제 장을 담다가 몇 해 전부터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장이 있다는 부분을 조금씩 해보고 있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 이제 지금 이런 레시피가 그 나름대로 이렇게 정립이 되었다고 하는 부분이 저 참 많이 이렇게 참 부럽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이렇게 찹쌀 풀을 일단 네. 끓여주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네. 식을 때까지 좀 기다려야 좀 더 식혀야 네. 되죠. 네. 자, 식혀서 역시 이제 이 조미장은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좀 해줘야 됩니다. 오늘 이게 뭐 청자가 1시간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요 이렇게 큰 거밖에 없어요. 죄송해요. 왜냐면 저는 이만큼 하는 게 소꿉장난이라 진짜 어렵고요. 저는 이게 막 대량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그마한 게 사실 더 어려워요. 나중에 레시피는 알려드릴게요. 네. 막 이런 걸로 해도 이해해주세요. 사업장을 가지고 이게 사업장 공주 발효식품이 네. 하나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가정보다는 이게 뭐 여러 가지 재료 자체가 다 이렇게 좀 큽니다.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해서 이제 돌려서 맑게 할 거예요. 지금 저기 여기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네. 고들빼기 아줌마라고 하시는 분이 네. 지금 팥장 만들어도 되나요? 이렇게. 그럼요. 지금이 시기예요. 지금이 제철. 예. 네, 지금이 팥장 만드는 제철이라. 예. 네. 팥내주를 지금 만드시면 좋아요. 네. 지금이 원래 만드는 시기가 맞아요. 네. 다른 두 장은 매주를 하는 시기가 가을에 하죠. 네. 가을에 해요. 가을에서 여기 내려놓을게요. 네. 다른 장을 만드는 경우에는 가을에 이제 초가을에 콩을 수확하죠. 수확해서 그걸로 매주를 만들어요. 그래서 네. 일찍 좀 만들면 그냥 그 실온에 막 뜨기도 하고 하우스에다 놓고 띄우기도 하고 이러죠. 그렇게 해서 겨우내 띄우고 말리고 띄우면서 이렇게 저런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완성이 돼서 지금 막 매주를 이게 장을 담죠. 얘는 이제서 하는 거예요. 왜? 얘는 빨리 띄우고 또 신맛이 나는 팥이기 때문에 약간의 신맛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고 띄우면은 얘는 못 먹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너무 많이 콩콩하게 떠서 급장으로 먹을 수가 없어요. 이건 바로 만들어서 일주일 안에 먹을 수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못 먹어요. 그래서 조그맣게 띄워서 빨리
띄워서 바깥에다 널어 서통팔달 바람을 쐬어가면서 말르면서 뜨면서 한 달 정도의 과정을 거치고 이게 한 일주일이나 보름 사이에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햇나물 나오죠. 햇나물 나오고 냉이 있고 쑥 있죠. 그럴 때 냉이 무쳐 먹고 비빔밥 해 먹고 쌈장으로 드시고 찌개도 해 드시고 왜 이렇게 했겠어. 옛날에는 겨울에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된장을 다 먹었어요. 겨울에 김치국 끓여 먹고 국 끓여 먹고 이제 무국 끓여 먹고 다 드셨어요. 그럼 봄 되니까 아이고 장이 동났네. 그럼 어떡해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급장을 만들어서 빨리빨리 먹느라고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서 빨리 띄워서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 두장하고 다르게 이렇게 전분들이 들어가요. 아까 이게 뭐 보통 이게 한 달 늦어 한 달 반에 이게 성형해서 이렇게 띄워지는 부분은 뭐 우리 전통 개념에서는 이게 전통 일반 투장 매주 같으면 한 2달, 그렇죠. 2달 반, 뭐 어떤 집은 석 달까지 걸리는데 그 상당 부분 이게 역시 급장이라고 하는 그런 또 특성이 그리고 있습니다. 요거를 하나 잘라보면 속이 하얗게 피어서 굉장히 가쁘네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가 특징이냐면 푸른 곰팡이 하고 흑곡균 하고 이런 것들이 안 펴요. 왜? 빨리 뛰어서 확 나가서 바람을 쐬우기 때문에 걔가 그런 게 들어올 사이가 없이 이미 좋은 균들이 딱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드셔도 안전한 거예요. 네. 그래서 스윙님 매주 같은 경우 이제 환국이 좀 많던데 여기 보통 한 온도 관리 몇 도 정도로? 35도로. 근데 35도. 그냥 하지 않고요. 1차 발효해서 나갔다가 한참 뒤에 바람을 쏘이고 다시 온도가 다 떨어지면 다시 2차 발효 들어가요. 2차 발효해서 하루에 한 번씩 뒤집어줘요. 뒤집어주시고. 예, 굉장히 공이 많이 들어. 그냥 나가서 그냥 똑같은 온도에 계속 막 매달 있죠. 저는 그게 아니라 1차 발효해서 딱 나가요. 그래서 다 바람 쏘이고 한참을 식어서 이제 다시 2차 발효 들어오고 또 2차 발효에 들어오면 그동안 못 떴던 것들이 또 다시 막 시작을 해요. 그래서 또 다시 떠서 2차 발효하면 나가요. 또 나갔다 다시 최종 3차 발효 들어오면 찜질방 형식으로 한 37도 정도 이렇게 해서 하면은 자가 발열에 의해서 가운데가 좀 꽃감처럼 말랑말랑하고 까맣게 되면서 자가 발열에 의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항복근이 많이 피는데 그동안 항복근이 못 피우고 있던 것들은 속에 있는 것들이 땅구멍을 통해서 땀이 나듯이 항복근이 비지고 올라와요. 좁쌀 항복이라고 하죠. 좁쌀 항복이 저희가 많아서 겉에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노랗게 피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니까 그렇게 1차, 2차, 3차 발효 과정을 거쳐서 그러시군요. 맛있겠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재료가 됐고 넣으면 되나요? 예, 여기 좀 덜 식었어요. 근데 제가 소금을 넣을게요. 이따가 레시피는 정확히 해드릴게요. 아니요, 넣어야 돼요, 지금. 이렇게 해서 정확한 레시피를 이따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소금까지 넣었죠. 넣어서 이렇게 저어주는 거예요. 저어주고 여기 뜨거울 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 좋은 맛있는 주사 다 들어있거든요. 좋은 주사 있는데 다 죽어요. 살균이 되니까 조금 더 식혀야 돼요. 소금은 지금 조금 뜨거울 적에 넣어야 아무래도 더 잘 녹겠습니다. 저는 대량을 하기 때문에 조금 하는 게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맞추는 거는 막 톤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를 소금을 대량 넣고요. 이렇게 누구도 이렇게 하면 쉬워요. 초보도 이렇게 해서 요 정도 하면 양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이게 이제 거의 18봄에보다는 조금 약하게 한 17봄에 정도 하는데 이게 소금을 넣었을 때 보면은 더 이상 안 녹고 밑에 소금이 남아서 이렇게 만져질 정도가 되면 그게 18봄에거든요. 그거보다는 조금 약하게 17봄에 정도로 해요. 그러면 요 이제 농도가 돼요. 그러면 염도를 17봄에 17봄으로 잡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살살 넣어도 되는 게 이제 넣어도 되는 이유가 있는 것들이 이제 이런 거죠. 이게 커피팥 가루. 제가 커피팥을 써요. 왜냐면 대강하는 거 싫어해서 껍질을 다 벗기는 팥을 쓰는데 이거는 일반 팥을 껍질을 다 벗겨요. 그래서 조금 넣어요. 왜? 걔는 팥은 단맛이 좀 많기 때문에 조금 넣어요. 여기서는
이게 우러나려면 한참 걸려서 그렇죠. 이제 조금 이제 껍질을 다 벗기는데 이유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하얀 눈 있죠. 하얀 눈에는 약간의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법제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일반 토종팥이죠. 토종팥을 껍질을 다 벗겨서 볶아서 가루를 내서 여기다 좀 넣어요. 그러면 이제 깊은 맛이 지금 요게 이제 네. 그 거피한 팥 가루가 되겠습니다. 볶은 거. 볶아서 예. 거피를 한 네. 팥 가루. 네. 살짝 향을 맡아보세요. 됐습니까? 살짝 향을 맡아보세요. 땅콩 향이 납니다. 오. 맛도 그러합니다. 오. 그죠? 땅콩 향이 나네 진짜. 예. 그리고 일반 콩가루 냄새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네. 네. 이거 드셔보세요. 조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손으로 잡아서 네. 잡아서 이렇게 엄지검지로 잡아서 어떠세요? 진짜 땅콩 맛이네. 그렇죠. 예, 이제 팥장의 비밀이 이런 맛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이게 거피한 팥. 네, 껍질을 다 가루가 벗겨요. 네, 껍질을 다 벗겨서 가루를 내요. 그러면 네. 3분의 1은 다 날라가요. 다 그건 버리고 속 안에 좋은 팥에 이렇게 좋은 알맹이만 가루를 네. 해서 여기 좀 써요. 네.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네. 팥 맛을 더 훨씬 더 네. 내주는 그런 팥 함량을 높이는 거예요. 맛을 내주기보다는 팥 함량을 높여주는 함량을 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좀 넣어볼게요. 네. 일단 레시피는 제가 다 드릴게요. 그래서 섞어요. 이제 팥향이 좀 올라오죠. 올라오고 식었어요. 식어서 그 다음에는 여기에 이게 안진뱅이 통밀이에요. 안진뱅이 통밀. 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밀을 씻어서 불려서 쪄서 말려갖고 다시 볶아서 가루를 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볶고 네. 찌고 네. 그렇게 해서 네. 낸 네. 통밀. 네, 가루. 이걸 주고 조금만 넣어볼게요. 이 정도만 넣을 거예요. 이렇게 된 데에다가 또 넣어도 되는 게 뭘까요? 그거 고추 씨앗. 고추 씨앗을 좀 넣을 거예요. 네. 자, 이만큼만 넣어요. 고추 씨앗 가루입니다. 네, 고추 씨앗 가루. 한번 보십시오. 네. 고추 가루가 아니고 고추 씨앗을 빻은 그런 네. 가루가 되겠습니다. 네, 그거 풍미가 있고요. 네. 그 맛난 맛과 좋은 색상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조금 네.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의 주인공 팥가루. 가루. 팥을 가루를 냈어요. 팥장을 이렇게 매주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 팥 가루를 냈어요. 네. 아까 그 토종팥 이 팥하고 그 다음에 토종 그 통밀 선비콩 그 다음에 좀 전에 넣었던 그 통밀을 요렇게 만든 팥장 매주 팥매주를 요렇게 가루를 낸 것이 이것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건 농도에 맞춰서 오늘은 네. 이따가 다 레시피는 이렇게 해서 네. 볼게요. 네. 이렇게 이제 저어주면 되는데 농도를 잘 맞춰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넣을게요. 이게 적정한 안 농도를 되나요? 아까 이게? 적정한 농도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농도가 나오죠. 네. 자, 지금 현재 농도는 이렇습니다. 좀 전에. 네. 자, 이게 이렇게 계속 이제 뭉쳐지지 않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네요. 요게 이제 요 정도의 농도면 되고요. 네. 이거를 금방 먹느냐 금방 먹는 것도 아니고 이대로 통에 담지도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됐죠? 네. 요게 이제 불어야 돼요. 이게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시간을 불죠. 왜냐면 딱딱한 가루인데 이게 그렇죠. 지금 먹는 된장 농도면은
내일이면은 이게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농도로 두면서 오며 가며 하루 종일 저어야 돼요. 네. 잊어버릴 만하면 한 번씩 저어주고요. 그래서 예. 그렇게 돼서 농도가 이제 나오죠. 농도가 나오면 이 통에다 두고 두시면 되는데 얘는요 뭐 냉장 보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실온에 두시면 돼요. 예. 실온에 두시면 얘가 맛있게 숙성이 돼요. 아무래도 이제 네. 실온이라고 이제 현재의 실온 만약에 여름에 되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나요? 아니 괜찮아요. 여름에 괜찮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농도가 돼서 어느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러면 맛있게 익었으면 걱정이 되시면 김치 냉장고로 넣으면 돼요. 네. 근데 저는 이거 사실 저염장이거든요. 그래서 실온에 그냥 두고 막 팔지 않고요. 이건 저온저장고 들어가요. 네. 왜냐면 옛날부터 이런 급장은 만들어서 그렇게 시원한 데다 두고서 드셨기 때문에 네. 지금 딱 저온저장고나 이제 그런 냉장고나 이런 데다 넣어 드시는 게 맞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두고 네. 더 숙성되기를 이제 더 불어나기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고세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 하루에 다 해서 담지 말고 며칠에 한번 이거를 저어줘라. 이렇게 해서 하루 만에 3일에 한 번씩 저어줘라. 이게 있었어요. 요 정도의 네. 물기로. 네. 그래서 큰 주걱 갖고서 이게 큰 데다가 담아놓고서 이렇게 한 번씩 저었던 왜? 그 안에 있는 기포도 있고 밑에 있는 거 안 누구는 소금도 있을 수 있고 자료들도 그렇고 다 이렇게 잘 저어 3일에 한 번씩 저어줘라 이렇게 된 거여서 죽처럼 농도가 좀 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저을 수 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숟갈씩 떠서 비벼 드시고 네. 나물도 묻혀 드시고 이랬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하고 나서 네. 지금 이제 오늘은 이게 하루 만에 되는 게 아니랍니다, 네. 여러분. 네. 이렇게 돼서 네. 이게 네. 정리가 돼서 네. 이게 불어야 되니까. 네. 이제 부는 것이 이제 한 며칠을 두고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고 나서 네. 했다고 치고 이제 나머지를 조리하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네. 이거는 네. 이거는 조청이에요. 근데 이거를 넣어서 드시는 분도 있고 안 넣으셔도 무방해요. 그래서 나는 이걸 넣고 싶다 그러면 넣으세요. 네. 근데 나는 담백하게 원래 맛으로 먹고 싶다 그러면 안 넣으셔도 무방. 왜냐면 그렇죠. 이 안에서 충분히 맛난 맛이 다 우러나와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네. 굳이 안 넣으시면 우리 가족은 좀 단 걸 좋아해. 그러면 이제 넣으실 수 있어요. 제가 저온조장가에 가서 이제 팥장을 꺼내어 볼게요. 그래서 원본 맛이 어떤지 그것도 맛도 보여드리고 가시죠. 이제 네. 이렇게 해서 잘 준비되면 일단 선생님 요거를 다 네. 넣어 놓고 나서 네. 한번 그거까지 하고 나서 하면 저까지 와서 맛보는 게 좋지 네. 않을까요? 네. 네. 일단 설명은 다 네. 해놓고 네.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저어서 이렇게 잘 농도가 맞아야 되니까 이거는 그렇죠. 좀 기다려야 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지금 요 조미장은 원래 이제 각자 취향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얼마든지 자기 개인 취향이나 자기 가족이나 거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뭐 이런 재료, 네. 조청이라든지 네. 그 간장에 대한 부분도 이제 짜게 드시는지 뭐 좀 싱겁게 드시는지 다 그거에 맞게 알아서 조미를 하시면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참 재밌는 게 이건 거의 창작에 가까운 네. 요리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 좀 드는 네. 듯한. 팥장을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이렇게도 하지만 양이 많잖아요. 양이 많으면 소금물에 전반적으로 다 넣어요. 판매줄 다 넣어요. 그래서 이제 뭉그러뜨려서 팥장 하는데 그때 조금 간장이 나와요. 네. 그 간장은 저희가 안 팔거든요. 왜? 여기다 좀 넣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에서 나온 맛이 여기 우러나거든요. 네. 그래서 간장을 제가 조금씩 여기다가 같이 넣는데 여기도 그렇지. 이제 넣어볼게요. 네. 그래서 그건 팔지는 않는 간장이에요. 요거는 예.
두장으로 담은 네. 간장인가요? 아니요. 팥간장이 따로 있어요. 팥간장이. 예. 네, 이렇게 되고 네. 여기에 한 가지 더 들어가는 데 있는데 제가 여기 갖고 와서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아하. 그거는 거기다 제 병이니까 담아놓은 거고요. 이렇게. 네. 여기에 네, 홍주에서 나온 게 저 간장이 되겠습니다. 요 간장을 넣었습니다. 네. 자,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게 저희 그 팥장이 여기 들어가요. 왜냐면 팥장이 원래 팥장이 여기 들어가서 이 맛이 섞어지면 이게 원래 팥장 맛으로 가는데 그 고유한 향이 있고 맛이 있는데 그걸 안 넣으면 그거를 맛내기가 참 어려워요. 시간장 역할을 하는 맞아요. 네. 그거 이제 제가 갖고 올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참 원리는 어디가나 좀 비슷한데 좀 전에 이제 여기에도 그냥 요거 자체만 하기보다는 시간장 개념으로 또는 시된장 개념이죠. 그런 개념으로 해서 이게 여기에 이제 넣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서에 대한 부분을 이 홍주 발효식품에서는 요런 나름대로 또 이렇게 조미의 그런 관점에서 이러한 다양한 재료를 넣어서 이렇게 다시 재탄생시킨 그러한 메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저도 이제 이런 선생님들 이렇게 뵈면은 좀 나름대로 이렇게 늘 이렇게 좀 그냥 보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사실 우리 고서에 적힌 것은 고서 그대로를 막 해석하기 바쁘고 그게 이제 재현하기 바쁜데 그것을 좀 더 뛰어넘어서 요즘 그 같이 이렇게 그 재료 면에서나 또는 어떤 방법적인 또 기술적인 측면에서 얼마든지 맛있게 하기 위한 결국 우리 장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면 맛있게 할 수 있느냐 또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하면서도 맛있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핵심 관점인 건데 그런 면에서 좀 전에 이러한 이 팥이라고 하는 일은 참 제가 봐도 이게 팥 되기 전 단계처럼 그런 야생성이 있는 이러한 재료를 가지고 콩이나 밀이나 아무래도 이제 그 팥이라든지 이런 콩 같은 경우는 단백질이 많지만은 그 외에 이제 이러한 전분질이 많은 밀이나 또는 여러 가지 또 이제 그 맛을 내주기 위한 또 이게 저는 그 맥운동 같은 경우는 약초로서 그 기능이 아무래도 좀 많을 텐데 그러한 것도 넣고 다시마도 들어가고 또 아무래도 또 그런 그 감칠맛을 좀 더 내주기 위한 이를테면 표고를 이렇게 뿌려서 하는 부분은 이런 건 참 역시 참 조미장으로서 훌륭한 재료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이 선생님 팥장을 가져오셨나요? 네. 아이고 팥장을 갖고 왔습니다. 네. 갖고 왔는데 그 장이 원래 맛이 어떤지 맛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그냥 드시기 그러니까 여기 그냥 한번 해주세요. 그럴까요? 아니 됐어. 여기다가 그냥 이것만 해볼게. 이렇게 하세요. 한 입만 드세요. 일단 제가 요 본래 맛을 한번 본래 맛을 한번 보세요. 이게 이렇게 조미한 장.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을 이렇게 들어서 맛나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시간이 가면 이렇게 굳어져요. 이렇게 해서 요것이 이제 여기 들어갈 거예요. 지금 좀 전에 요거를 이렇게 넣고 이렇게 요만큼 들어가요. 할 때 저희가 할 때마다 항아리 막 하나씩 들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이 감칠맛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이 고추 씨 들어가는 저 같은 경우 이게 매운맛에 조금 민감한 부분인데 그런 맛도 있고 매운맛도 있고 약간 새우런 맛도 있는데
그 전체적으로 이제 그 감칠맛이나 네. 단맛이 좀 많네요. 네. 요 산미가 약간 올라오는데 백곡균이 이제 가득 피면은 그때 산미가 좀 올라오고 얘가 팥이 조금 신맛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신맛이 있는 건 자연스러운 맛이에요. 네. 이 팥의 성질이 성질이 팥의 성질 자체가 원래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빨리 띄워서 만들 수밖에 없는 거고. 네네. 그것은 이제 또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콩도 들어가고 또 뭡니까 밀가루도 들어가고 전분적 많은 밀가루 들어가고 조청도 해서 뭐 요즘같이 이렇게 어쨌든 맛있게 이렇게 먹는 것이 참 상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얼마든지 조미는 얼마든지 자기 취향에 맞게 할 수 있는 따라 거니까. 맛있게 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채소도 나는 무가 있는데 무하고 다시마하고 그렇죠. 뭐 멸치 있으면 멸치도 좋고 북어 대가리 그런 것도 넣어도 되는데 저는 그거 안 넣고 이렇게 좋은 집에 있는 거 간약재 갖고 있는 거 좀 더 시원한 맛을 내려고 하면 이제 대파나 뭐 양파 같은 거를 우려서 내도 좋겠다 생각이 싶습니다. 옛날부터 집집마다 사실은 만드는 밥이 똑같지 않았어요. 그렇죠. 조금씩 달랐는데 내 집에 있는 거, 내 집에 있는 재료를 갖고 이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제 서서히 불어나면 이제 요렇게 된 농도가 될 거예요. 요렇게 된 것이 시간이 지나면 요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볼 적에 이건 상당히 묽은데 거의 뭐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그냥 이렇게 후루루 이렇게 흘러내리는 정도인데 요것이 한 며칠 지나면 이렇게 되나요? 이게 두고 며칠을 기다려야 돼요. 이 농도가 되도록. 저희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지금 요것은 일반 우리 그 된장에 그러한 그 물기인데 된장 거의 된장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가 되는데 한 며칠 정도가 되면 이렇게 되나요? 이거는 담은 지 한 6개월 정도 된 거고요. 이제 며칠 지나면 농도가 나오면 되고 혹시 농도가 안 나오면 조금 더 넣어서 농도를 맞추면 돼요. 그렇고. 그거는 이제 조금 묽게 먹을 수도 있고 좀 되게 드실 수도 있고 이제 농도는 맞춰서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담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보통 한 달 정도 채 안 돼서도 어느 정도 요런 느낌이 나오나요? 요 보관은 이제 상온으로 실온으로 보관을 하고 뭐 저기 여름 같은 경우는 혹시 염려가 된다면 김치 냉장고에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그러면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그 팥장에 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 좀 냄새를 맡아보시면 은은하게 팥장 냄새가 날 거예요. 그렇습니까? 팥장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냄새 나죠? 이게 저도 이름만 보고 저도 좀 처음 보고 신기하네. 간장이 들어갔고 이렇게 팥장을 씨앗장으로 넣어줬기 때문에 팥장이 이런 맛으로 여기 또 들어가서 여기 있는 좋은 맛있는 맛이 여기 들어가서 또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간장이 들어가고 참 이런 방법이 하신 지가 몇 년 되셨죠? 저는 얼마 안 됐어요. 언제부터 하셨어요? 얼마 안 됐어요. 그래도 이게 이러한 아이디어가 이게 그래도 기본적인 그런 그 공력이 있어야 이런 게 이렇게 첨가가 되고 첨가가 되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계속 만들고 연구한 지는 이제 10년이 넘었고요.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자료도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10년이 넘었고요. 사업자 등록을 낸 지는 이제 만 4년이에요. 그렇습니까? 이거를 사업화하기 전에 이게 정말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걸 연구해서 많이 만들어보고 많이 버려보고 사업자 등록 내기 전에요. 이거 만들어 사람들한테 맛 보여주고요. 노인정 이런 데도 막 가서 제가 사실 강사였거든요. 그래서 자살 예방 또 학교 폭력 이런 이제 그 학교에서 전문 상담사로 활동을 했어요. 제가 원래
공부한 게 상담하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이거를 먹여보고 얘 이런 맛은 어떠니? 아이들은 별론데 어른들은 좋아했어요. 그래서 네. 어른들이 옛날에 드셔봤던 그런 맛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농도는 맞추고 있다 레시피는 알려드릴게요. 그러시죠. 네. 이따가 그 레시피에 대한 부분은 네. 네, 나중에 쿠클 TV에서 좀 정리를 해서 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보자. 이게 혹시 또 이게 궁금하신 부분이 나온 게 있나요? 어떻나요? 보자. 어떻게? 메주를 곱게 빻으셨나요? 어떻게 빻은 거예요? 방앗간에서 빻으셨나요? 뭐 이런 게 나오네요. 네. 이거는요. 네. 저희는 기계가 있어서 기계로 이렇게 막 빻기도 하는데 사실은요 이걸 빻 필요 없어요. 이거 소금물에 심지해서 그냥 손으로 이렇게 주물르면 돼요. 네. 이거 다 익은 재료이기 때문에 소금물에 침자면 다 풀어져요. 네. 근데 저희는 네. 쉽게 하려고 대량 하니까 기계에다가 쫙 내려서 한 번에 하는 거죠. 방앗간에 이제 빻는 기계 그렇게 네. 하셔도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네. 또 뭐가 있냐면 집에 보면은 절구공이 있잖아요. 절구공으로 빻으면 돼요. 네. 거칠게 빻아도 상관이 없는 게 여기 다 익은 재료라 다 풀어져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그러면 이제 요렇게 네. 요것을 다시 정리를 하면 좀 전에 그 이 팥 메주를 네. 메주 가루를 네. 만들어 네. 이미 미리 만들어 놓고 네. 그 다음에 이 아까 그 물을 육수물을 이렇게 다시마와 네. 표고버섯과 냉문동을 네. 이렇게 육수로 낸 물에다가 이 팥메주 가루를 넣고 네. 거기에 먼저 찹쌀가루 네, 찹쌀을 불려서 빵 거를 여기다 넣어서 네. 이렇게 죽을 조금 끓였어요. 이게 네. 잘 풀어지게. 그렇게 했어요. 한 후에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 간장도 들어가고 조청 들어가고 결정적으로 종균 개념의 네. 이 그 팥장을 미리 만들어둔 팥장을 이렇게 시장 개념으로 이렇게 넣어서 네. 이렇게 가루를 시켜서. 네. 그렇게 해서 뭐 좀 길게 한 6개월을 두시면은 더 풍미가 더 뛰어난 그러한 팥장이 되겠습니다. 두고두고 봄 내에 드시고 여름 내에 드실 수 있는 맛있는 장입니다. 네. 제가 몇 해 전에 선생님 한 3, 4년 전인가 이게 그 말동에서 그때 처음 먹어봤던 그 팥장하고는 또 상당히 지금 훨씬 더 맛있어진 것 같거든요. 깊은 맛이 더 졌죠. 네. 그러니까요. 그래도 이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깊은 맛이 배가 돼서 이 간장을 안 빼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재료가 들어가는데 간장을 안 빼니까 맛난 맛이 다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그 홍주 발효식품의 이경자 선생님과 함께한 팥장 담기는 이것을 일단 마치면서 이번 그 18차 간장 포럼은 우리가 다양한 컬러를 가진 그러한 장담기를 주제로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이렇게 팥장 담기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장 가르기 할 적에 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백남정 선생님께서 좀 오시기로 했었는데 지금 오시기는 했는데 조금 좀 늦어져가지고 제가 이 얼굴 시커먼 제가 이렇게 출연을 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여러모로 우리 좀 부족하지만 계속 이렇게 지켜봐 주시는 간장 포럼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18차 포럼의 중에서 여러 가지 특색 있는 장을 담기 중에 팥장을 오늘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모레쯤 들어서 내일 저녁 시간에 그래도 수고하거든요.